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그럼 이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내갈까요? 선발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불펜을 키우는 방법이 약간 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유희관 그 현역 시절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감독으로부터 너는 내년 시즌에 선발로 가자 혹은 불펜으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쯤 그 마무리 훈련 때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면은 스토브리그 그냥 몸 만들기 준비할 때 그런 얘기가 이미 얘기가 나오나요? 아니면 스프링 캠프 가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요? 일단 거의 뭐 스프링 캠프 때 얘기를 듣죠. 스프링 그리고 캠프 때? 네, 만약에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선발 투수들이라면 이미 자리를 이미. 맡고 캠프를 임하기 때문에 자리 맡아놓고 네, 하는 거고. 자리 맡고 가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보다는 이제 선발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는 이제 통보를 하죠. 올 시즌 이제 선발로 키울 것이다. 아니 불펜으로 준비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감독이 이 시즌 전에 구상이 있기 때문에 투수 코치와 상의를 하고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또 분류를 할지 얘기를 다 스프링 캠프 전에 선수들에게 개개인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뭐 저희 스프링 캠프 때 투수들 얘기 들으면 뭐 2009 얘기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뭐 공 몇 개 이상 던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선발이건 불펜이건 공개수가 같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훈련 방법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뭐 스프링 캠프 때는 일정이나 훈련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이 소화를 네, 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말씀해 주시다시피 불펜 투구수죠. 이제 뭐 불펜 투수들은 뭐 30개, 많으면 50개를 좀 가져가고요. 또 선발 투수는 본인의 루틴대로 또 연습 경기, 그다음 시범 경기, 시즌 로테이션을 맞춰서 뭐 30개, 50개, 70개, 100개 넘어서는 100개 이상까지 좀 몸을 만들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공개수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지도자 입장에서는 불펜 투수에게 요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불펜으로 저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코치에게 저 친구는 어떤 점을 좀 부각을 시켜달라. 뭐 이런 요구를 좀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유관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네. 선발과 중간의 캠프 준비는 차이점은 단 한 가지예요. 개수의 차이고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들은 구종의 개발이죠. 구종 개발. 네, 몸을 만들면서 그 전년도에 어떤 약했던 구종 가치들. 일선발을 하려면은 최소한 4개의 구종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네 개의 구종이 모두 높은 가치를 받아야 그렇죠. 유희관 의원 같은 경우도 뭐 포피치에 나중에 포크도 던졌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개 던졌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어느 날 포크를 던지고 막 이러시길래 진짜 놀랐어요. 얼마나 안 됐으면 마지막에 발악을 했겠습니까? 제가 주위에서 너클볼까지 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희관 위원의 가치는 체인지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투수지만 자타자한테 약했어요. 왜 약했겠어요? 구종 가치가 직구하고 체인지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말년에는 슬라이더 연습하고 커브 연습하고 자타자한테 안 맞으려고 원정 연습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역시 잘하시네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구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선발 투수야 사실은 많은 구종을 던지고 그 많은 구종 가운데서 구종 가치가 좀 높아야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1선발, 2선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펜 투수는 좀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불펜 투수들의 어떤 구종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봤죠. 지난 시즌 불펜 WAR 탑5 선수들을 구종 비율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5명 모두 타자와 상대할 때 직구와 슬라이더를 합친 비율이 75%가 넘고 야, 강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97%였거든요. 와,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오승환, 홍건희, 고우석, 김재웅, 강재민.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고 되게 좀 의문점이 들었던 첫 번째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뭐냐면은 오승환, 홍건희, 고우석, 김재현 모두 강한 포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구종이 슬라이더라는 거에서 사실은 약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강한 포심이 있으면 그 두 번째 구종으로 오프스피드 계열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같은 비슷한 궤적의 슬라이더를 선택을 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1이닝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1이닝을 막아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구종의 효율성이 높이면은 충분히 1이닝은 막을 수 있는 거죠. 직구와 포팅과 슬라이더만 그렇죠. 있어도. 바깥쪽 직구와 바깥쪽 슬라이더 빠지는 것만 있어도 왜? 구속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직구의 구종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포심의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실한 포심에
힘이 있어야지 일단 전제 조건이 성립이 된다.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론의 개수가 줄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아까 저희가 그 리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팀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겼다. 그러면 첫 번째 기회를 과연 누구한테 줄 것이냐? 2군에서 선발 수업을 쌓고 있는 선수에게 이 공백의 기회를 줄 것이냐? 아니면은 불펜에서 현재 지금 1군 불펜에서 롱릴리프 스윙맨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 혹은 불펜에서 지금 가능성 있는 선수에게 기회를 줄 것이냐?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팀을 운영을 할 때 시즌 치르기 전에 어떤 롱 릴리프가 어떤 6선발에 네가 대처 선수다라는 역할이 준비가 돼 있다면은 그 선수가 들어간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퓨처스에서 이 6선발을 할 선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투구를 하는 거죠. 퓨처스에서 네. 체력 안배를 해놔야 되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면서 두 명의 선수는 이렇게 돌면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퓨처스에서 올라오는 방법과 또 롱 릴리프를 하던 선수가 오는 일본에서. 방법과 이 두 개가 다 동시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선발 얘기 그리고 불펜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 그리고 불펜의 활용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변수 얘기를 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수 얘기 중에 하나가 단기전 불펜을 선발 투수가 위급한 상황에 나가서 불펜을 틀어막는다라는 계획을 또 실행한 감독도 있고 또 그런 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이 그 사례 결과에 가장 대비되어 있는 결과를 보여줬던 시즌을 현장에서 겪은 두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2018년도 한국 시리즈 얘기를 이렇게 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팀은 선발을 불펜으로 돌려서 실패를 했고 한 팀은 선발을 불펜으로 돌려서 성공을 한 시리즈에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2018년 한국 시리즈. 잠깐 나가 있다 와도 되나요? 네, 기억나죠? 아주 인상 깊은 폭투를. 예. 저 이제 저희 팀 두산이 이제 그런 좋은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린드블럼 선수도 네. 그때가 이제 6차전 구원으로 나가서 최정 선수한테 동점 홈런을 맞으면서 저희가 연장으로 가서 제가 또 구원으로 올라가서 그때 지금 이제 한효성 선수죠. 한동민 선수한테 결승 홈런을 맞으면서 저희가 준우승을 했고 이게 선발이 불펜을 간다고 해서 마냥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선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경기 전에 몸 푸는 시간들도 길고 그렇죠. 루틴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불판은 이제 짧게 몸을 풀고 또 경기에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았던 기억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좋았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성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을 미리 시즌이 끝날 때부터 포스트 시즌을 가면은 산체스를 중간으로 써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미 시즌 전에 계획이 돼 있었다고요? 네. 아니요, 시즌을 이제 그러니까 끝날 무렵에 네, 포스트 시즌 네, 준비를 포스트 하면서. 시즌 그러니까 선발로서는 시즌을 치르면서 어떤 산체스의 역할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사선발만 포스트 시즌 필요하니까 여기서 산체스를 빼서 중간으로 활용한다면은 1-2이닝을 활용한다면은 우리가 중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 훨씬 가치가 높을 거다라는 거를 힐만 감독하고 제가 상의를 했죠. 그러니까 힐만 감독도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계획들이 짜여져서 선수한테도 통보를 했고 또 그 훈련 기간에 연습 게임을 하면서도 중간으로 투입을 해서 훈련을 시켰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엔딩 장면 때 김광현 선수가 네. 던지고 싶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단장님이 마지막은 김광현 선수한테 단장님하고 힐만 감독이 맡긴 건가요? 김광현 선수도 원했고 힐만 감독도 우리의 에이스를 마지막 우승 마운드에 영원히 박제되는 장면이죠, 그 장면은. 세우고 싶은 그러니까 선수, 감독, 구단 모든 사람들이 다 왜 확실한 세이브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오승환 같은 세이브가 있다라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역시 팀 사정에 따라서는 판단이 그러네요.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승환 선수가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일선발한테 내 자리를 주는 거는 팀 운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팀 상황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김광현이라는 선수도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거고
또 팬들이 봤을 때도 아주 좋은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고 모든 게 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국가대표 선수 뽑을 때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뛰고 있는 선수를 국가대표 단기전에는 불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혹은 그래도 불펜 전문 투수가 단기전이라 하더라도 국가대표 경기라도 불펜 투수가 전문으로 불펜을 맞는 게 맞다라고 의견이 항상 나뉩니다. 세 분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불펜으로 쓸 수 있죠. 선발 투수를? 예, 선발 불펜으로 투수를? 쓸 수 있죠. 음. 하지만 불펜이랑 의미 다르다는 거죠. 1+1에만 가능한 거죠. 그건 시즌 중에 1+1 정도로? 네, 그런 식으로 선발이 빨리 무너졌을 때 이어서 3이닝을 던지는 어떤 스윙맨 역할을 그 역할만 가능한 거지. 선발 투수가 국가대표를 가서 중간 투수를 해서 잘했다?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네, 유희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대표 경기는 이제 단기전이잖아요. 맞아요. 뭐 선발 불펜 없이 모든 걸 총 동원해서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발 경험도 있고 불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한현희 선수, 이용찬 선수, 차우찬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가서도 중간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선발도 한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발을 해도 그래 불펜을 가도 아무런 그런 문제 없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게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선발 투수만 하다가 갑자기 불펜 국가대표 경기 단기전에 나가라 그러면 좀 약간 낯선 감이 분명히 있겠죠. 있죠. 네. 오늘 사실은 이 주제를 잡고 이 주제를 우리 세 분과 얘기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요 몇 년 사이에 KBO 리그에서 강속구 유망주가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평균 구속이 거의 150에 육박하는 투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특히 젊은 투수 가운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팬들 사이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이 선수들이 너무 불펜에만 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굉장히 젊은 투수들이 150km 가까운 평균 구속을 강력한 포짐을 갖고 있는데 지나치게 불펜으로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그에서도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 대부분 좀 불펜에 가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불펜 마무리 뭐 지금 다 이렇거든요. 일단 그거를 일단 KBO 리그 직구 평균 구속 순위를 한번 정리한 표가 있는데요. 네네네. 자, 이거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게요. 안우진 고우석보다 SSG의 조요한 선수가 직구 평균 구속이 153.25로 가장 빠릅니다. 평균이요? 예. 그러니까 1위 조요한 그리고 2, 3위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안우진 고우석이고요. 네. 4위 문동주, 5위 장재영, 그리고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쫙 있는데 또 놀라운 게 역시 LG 트윈스 정우영 선수가 옆으로 던지는데 149.94를 던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150이 넘는 투수는 5명이고요. 이 중 선발 투수로 자리를 잡았다 싶은 선수는 따지고 보면 안우진 선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예, 안우진 선수 한 명이고 뭐 마무리 확정된 선수는 사실은 고우석 한 명 정도, 뭐 요 정도가 보직이 확정된 선수고 그리고 한승혁 선수와 장필준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20대 초중반의 아주 젊은 투수라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이 한국 투수의 어떤 미래 자원들을 팀 성적을 위해서 너무 불펜에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당장의 어떤 팀 성적을 위해서 불펜을만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은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도 불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또 들을게요. 한현희 선수 오늘 예를 많이 들게 한현희 선수 오늘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는데 위원님 아들이네요. 한현희 선수가 중간이었잖아요. 예, 중간을 신인에 들어와서 어떤 불펜 투수로서 성공을 하고 지금 선발을 하는 거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자신감을 만들어 준 다음에 어떤 경기 경험 또 리그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선수야. 이 정도 레벨이니까 나는 이제 선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선발을 시키느냐.
이런 경험이 없이 퓨처스에서 계속 선발만 던지면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올려서 키우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이 빠른 투수들이 끝까지 중간 투수를 한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유희관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강속구 투수들이 왜 불펜부터 시작하냐? 어. 기존에 이제 팀의 선발 투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비집고 들어갈 팀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왜 그러냐? 이 선수들이 아직 선발 검증이 안 됐거든요. 검증이 팀 안 입장에서는 됐다. 네, 팀의 입장에서는 검증이 안 됐고 선발 투수가 갖춰야 될 능력들이 불펜 투수보다 더 능력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좀 검증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속구 투수들을 보면 약간 제구가 좀 불안하거나 체력이 좀 강한 공을 던지면서 체력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고 가장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이 불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불펜 투수로 시작해서 뭐 경험 쌓고 구종 눌리면서 언젠가는 선발로 키우는 거죠. 네. 키우는 거다. 네. 지금 당장 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팀 현실 상황에 맞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사실은 당연한 거고. 예. 김동완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큰 틀에서 보면 이 한국 야구가 선발 야구가 좀 되는 게 이게 가장 유희관 의원도 지금 얘기했지만 저희가 선발 예고를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요. 1차적으로 내일 경기의 주인공은 선발 투수기 때문에 1차적인 주인공으로 팬들한테 선발 예고를 해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맞아요. 건강한 야구가 되려면 선발 야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요한 선수, 문동주 선수 여기 있는 뭐 다른 선수들 어렵죠, 진짜. 조현 선수가 누구 대신 들어가야 돼요? SSG 지금 5명 누구 대신 들어가야 돼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은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죠. 경험 쌓고 구종 늘려서 네. 언젠가는 선발을 해야 될 선수들이 다 있는 맞아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이.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해보죠. 우리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그 표에 있는 선수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선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불펜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앞으로 한국 프로야구의 선발 에이스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선수는 지금 불펜에 있지만 선발 에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마음속에 정해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이름을 얘기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JJJ. 염경엽 위원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정우영. 유희관 저는 의원? 문동주 선수였어요. 문동주. 저 JJJ. JJJ는 뭐예요? JJJ는 뭐예요? 조요한, 정철원, 그리고 정우영 이렇게. 세 명. 시키는 것만 죄송합니다. 시키는 것만 이상한 거 말고 만들지 말고. 죄송합니다. 맨날 이상한 거 혼자 만들어. 시키는 것만 해. 그렇게 하면 나도 뭐 누가 못해. 어쨌든 근데 정우영을 넣었어요? 정우영 선수를? 이게 옆으로 던지는데 150 이상 던지는 피처가 뒤에 있는 것보다 좀 많이 보고 싶고 선발 예고 된 날 가서 보고 싶고 이거는 그냥 팀 사정 얘기 안 하고 그냥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저는 정우영 선수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근접한 선수를 고른 거예요. 선발 투수에 현재 가장 근접해 내년 있다. 시즌에 선발을 한다. 내후년 1, 2년 안에 선발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른 거고 그 기준에는 정우영 선수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네. 문동주 선수 가능성 높죠. 문동주 선수는 뭐 이미 선발을 한 차례 했잖아요. 그럼요. 지금 뭐 어깨 부상으로 2군에 퓨처스에 내려가 있지만 네. 그날 경기에서 좀 양면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2회까지는 이제 좋았죠. 스트라이크 아웃을 맞아요. 4개나 잡으면서 맞아요. 약간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또 4사구도 3개나 내주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 5월 26일 두산전에 제가 대전에서 해설을 했었는데 이때 피홈런을 3개를 저랑 같이 맞았었어요. 했었잖아요, 그때 3개를 맞았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투구를 하는지 유심히 좀 지켜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갖는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포심이 빠르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 포심 계열로 승부를 했다가 피홈런을 3개를 맞았는데 그 이후에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변화구를 섞는 걸 투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것 같아요. 피홈런 3개를 맞으면서 아무리 좋은 포심을 갖고 있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통한 거지 프로의 무대에서는 약간 통할 수 없거나 본인이 느끼고 빨리 변화를 주려는 모습을 보면서 발전 가능성이 커 보였기 때문에 저는 문동주 선수가 앞으로는 하나 에이스를 넘어서 국가대표 에이스까지 좀 돼야 되는 그런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선발 얘기, 오늘 불펜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결국 이 강한 공을 던지는 투수들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좀 선발 투수로까지 또 성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한 공을 던지는 젊은 투수들 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불펜에서 물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퓨처스에서 선발 로테이션도 좀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수들에게 좀 어떤 조언 혹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뚜렷한 어떤 계획과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거죠. 한 경기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실행하는 어떤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는지 그걸 갖고 또 얘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빠른 시간 안에 키워지는 거지. 그냥 경기를 내보내서 그 경기에 기회만 줘서는 절대 빠른 시간 안에 키울 수 없다라는 거. 선수도 구단도 팀도 확실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훈련의 방향, 경기의 방향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저희가 아까 그 선발 예고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중계 보기 전에 선발 투수 내일 누구랑 붙어?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얼굴들이 빨리 뭐 내년, 내후년 좀 자리를 잡아서 물론 불펜이 될지 선발이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유희관 의원 말씀대로 정말 공정한 경쟁을 뚫고 선발 자리를 차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또 글 쓰는 입장이니까 한국 프로야구에 지금 퍼펙트가 아직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 가운데서 대한민국 최초의 퍼펙트 투수 못 나오리라는 법은 없고 그 전문 로키가 160 던지면서 예. 와 퍼펙트 했잖아요. 일본이 다 20대 초반 선수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글 한번 써봤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백승 투수 강속구 투수는 아니었지만 백승 투수 우리 유희관 의원이 이 강속구를 지금 던지고 그러나 불펜에서 지금 경험을 쌓고 있는 이 젊은 투수들에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뭐 저보다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들에게 제가 조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네. 근데 뭐 구속만으로 네, 설명되는 뭐 건 아니잖아요. 나름 또 백승을 한 투수로서 그럼요, 네. 그럼요.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자신감과 좀 목표 의식을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역시 목표. 네. 타자와의 승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마운드에서 본인 공에 대한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을 해주고 싶고 마운드에서 좀 칠 테면 치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목표의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시즌 전에 설정하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서 이룰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즌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또 짧게 느껴지는 게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금세금세갑니다. 경기 끝나고 뭐 시즌 끝나고 더 나아가서 야구 그만두고 후회하면 좀 늦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유니폼을 벗은 입장에서 선수들에게 유니폼이 입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요즘에 유니폼 입어서 행복해 보이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야참 나올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 예. 아 마지막까지 이런 진짜. 아마 오늘 얘기가 그 선발과 불펜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혹은 자기 자리가 과연 어디쯤일까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뭐 선수들에게 또 내가 응원하는 선수의 위치는 과연 어디쯤일까라고 좀 의아해하는 팬 여러분께 굉장히 아마 좋은 조언이고 좋은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정말 오늘 어떻게 보면은 선발과 불펜 사이에서 갈림길에서 만난 이정표 같은 어떤 조언들을 세 분께서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참 좋은 의미 있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투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 살아가면서 갈림길에 서곤 합니다. 항상 갈림길에 저희는 서 있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어느 길로 가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는 항상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후회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는 길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길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야구팬이라는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